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역학조사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게 뭐지 하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좀 자신이 없어요. 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보셨죠? 네, 역학조사가 많이 어떻게 하는 뭔가요? 거고 뭘 네. 하는 건지. 일반 분들께서 처음 역학조사를 들으신 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네, 역학조사라는 거는 이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던 거고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감염병의 어떤 감염 경로라든가 그 감염 경로를 추정하면서 감염원을 밝힌 다음에 그 감염병의 감염 고리를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끔 발뺌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역학조사를 하면서 숨기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나 본인이 이제 일부러 동선을 숨기시는 경우도 계시고 본인에게 좀 불리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데요. 예. 그 핸드폰 GPS 정보라든가 의료기관 이용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카드 결제 내역까지 저희가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파악이 되고 네. 그다음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동선을 숨긴 것들이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도 가끔은 아이고 내가 여기 간 걸 알면은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아니면 저 여기 간 걸 알면 회사에서 저를 아유 네네. 진짜 곤란하게 만들 것 아이고. 같은데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는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요. 왜냐면은 실제로 본인이 동선을 숨긴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접촉했는데 숨긴 경우들이 확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 확산이라든가 전파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숨기면 숨길수록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유, 네, 의사 이게- 선생님이시고 공중보건이신데 가끔 막 험한 국내에서. 얘기도 오고 간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그 역학조사에 협조를 안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처벌이라든가 벌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지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나를 탄압을 하는 거구나, 나를 협박을 하는 거구나, 라면서 저한테 엄청 뭐라고 많이들 하세요. 이름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더 많이 나아가서는 이제 부모님 사시는 곳이 어디냐 그런 얘기겠지. 이런 경우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뭐- 말씀은 이렇게 네. 하시지만 사실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하시는 좀 몰지각한 분들도 세상에. 계실 텐데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처음에는 역학조사가 뭔지도 모를 상황에서 코로나가 너무 무섭잖아요. 네. 무섭다 보니까 본인들이 동선을 밝히는 것, 그다음에 접촉자들을 밝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역학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많이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네, 아유. 온 국민이 함께 잘 그럼요.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예.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뭐 험한 얘기 들으면 내가 이러려고 이사가 됐나 그럼요. 뭐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 장 선생님 많이 네. 바뀌었다면서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선 제가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네.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대면으로 하던가 아니면 통화를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말이 굉장히 빨라지게 세상에. 됐습니다. 네네. 고생 실제로 많으세요. 네. 개인적인 생활은 전혀 못 하신다면서요? 가족들은 제대로 만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코로나 초기에는 방호복을 입고 직접 확진 환자들을 만나서 역학조사 수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제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감염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유. 주변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조금 뭐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 인천 지역은 누가 대신하실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인천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이제 대구에서 이제 집단 발생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증원 요청을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파견을 오셨어요. 그 뒤로도 꾸준히 이제 파견 인력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요즘 더 바쁘시죠? 이 수도권 재확산되고 그래서 이게 참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수도권 지역에 이제 감염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도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월부터 거의 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아직도 한 번도 못 썼는데 아이고. 네. 그래서 한 9월쯤에는 좀 잠잠해지겠거니 하고 휴가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하남 선생님 휴가 보내기 위해서라도 좀 잠잠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끝으로 내가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거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네, 그 가장 크게 지금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감정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정확하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코로나를 역학조사하는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주시고 두려움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네. 손 씻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주시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꼭 실천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 방역 수칙 지키시는 분들이 진정한 코로나의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장 선생 가족들은 오랜만에 텔레비전 통해서라도 얼굴 보시는 걸 거예요.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뭐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도 잘 찾아뵙지도 아이고야. 못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뭐 가족분들한테 전화도 잘 못해요. 그 평소에 평일에는 그 업무 때문에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바쁘다 보니까 괜히 전화를 드려서 좀 심려 끼쳐드리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믿고 가족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남의 가족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든든합니다. 이런 분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셔서 네. 우리가 안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크게 응원 드리고요. 네.